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보셔야 될 교재는 197페이지고요. 1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매입세액 공제와 그다음에 납부세액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줍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셨던 우리 그 증빙서류 적격 증빙에 대해서 여기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해 준다 그랬었죠. 근데 그 세금계산서 중에는 공제해 주는 것도 있고 공제해 주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그걸 우린 불공사항이라고 했었는데, 자, 일단은 여기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우선 큰 틀에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세 매입세액과 관련된 파트를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일반 그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봤었죠. 일단 매입세액 공제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받은 것도 매입세액 공제된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의제 매입세액은, 의제 매입세액은 어떤 게 의제 매입세액이냐면요, 면세 품목을 사다가 여기 의제 매입세액이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시험 문제 잘 여기 1급에서는 잘 나오는 게 아니긴 하지만요. 여기 면세 품목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치킨집 있잖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치킨 만들어 팔려면 그 생닭 사갖고 와야 되죠. 그다음에 생닭을 사갖고 와가지고 얘를 가공을 해서 그냥 프라이드로 만들어 팔겠죠. 그래서 프라이드가 맞아요. 프라이드가 맞아요. 우리 한글로는 프라이드. 그래서 양념치킨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 때에는 조리가 가공이 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면세로 사갖고 왔으니 증빙서류는 보편적으로 계산서를 받았겠죠. 거기 매입세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면세 품목이니까 매입세액이 당연히 없단 말이죠. 그죠? 얘를 갖다가 원재료로 사갖고 왔다면 닭이 원재료예요. 지금 5만원어치 사갖고 왔다면 원재료 5만원만 있지 이 면세 품목에 대한 증빙서류는 계산서이고 매입세액이 있다 없다? 당연히 계산서에는 매입세액 없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 만들어 팔게 되면 만약에 후라이드 치킨을 2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2만원에 팔고 2천원은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여기 지난번에 우리 간주공급 배웠죠? 간주공급은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의제라고 하는 뜻은 매입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매입한 것으로 봤는데 매입은 했는데 현재 부가세 대급금이 없죠. 매입세액이 없어요. 근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실제로는 저기 매입세액이 있다 없다? 부가세 대급금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직종들이 대부분은 음식점이더랍니다. 음식점. 그래서 음식점을 갖다가 크게 세 개로 구분해 보게 되면은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도 있을 것이고요,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있겠죠. 그다음에 유흥업소에서도 안주 같은 것들은 다 여기 마찬가지로 먹는 걸로 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사갖고 오는 것들은 다 면세 품목들, 뭐 먹는 것들이니까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음식점 관련돼서 이렇게 팔게 되면 그러면 얼마치 매입한 걸로 봐줄 건데 라는 또 질문이 생기겠죠. 여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108분의 8만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06분의 6만큼, 그 다음에 106? 네, 104분인가요? 제조업이지. 그 다음에 유흥업소인 경우에는 102분의 2만큼. 즉 퍼센테이지로 8%, 6%, 2% 정도인데 100분의 8이라는 게 아니란 뜻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만약에 2억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109분의 9만큼은 좀 더 해주겠대요. 2억 기준으로 해서요. 2억 이하면 109분의 9, 2억 이상이면 108분의 8. 이거 원래 매입세액은 10%잖아요. 근데 얼추 그 비슷한 만큼을 갖다가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의제 매입세액은 우리 주변에서 식당들이나 음식 관련된 음식점들은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 안 하는 매장들은 거의 없겠죠. 일거리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요, 회계 1급 여기서가 아니라 나중에 세무 2급에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제 매입세액이 어떤 거란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에서 여러분이 불공이라고 입력했던 것들이에요. 불공 이렇게 상으로 입력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뭐가 있나 봤더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건 잠깐 앞에서 지금 전 요거 화면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 놔두고요. 잠깐 여기 옆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 매출세액에서요, 매출액에서 과세표준이죠. 우리 신용카드 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한 거 있었죠. 그래서 거기 현금 영수증과 매출한 게 예를 들어서 10만원 있었고 공급가액은 만원 이렇게 잇따르면 공급가액으로 만원 매출했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 만원 발생했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매출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은 투명성이 보장되죠. 이 자료들은 다 국세청에 통보되니까.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투명성을 이렇게 강조해서 잘했다 해가지고서는 여기 공제하는 항목에서요, 매입에 공제하는 항목에서 명칭은 어떤 명칭으로? 요 명칭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 공급가액, 여기에 세액 두 개 합친 금액, 공급대가죠. 공급대가 여기 11만원에다가 몇 퍼센트를 공제해 주냐면 1.3%를 공제를 해주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매출세액 납부는 했지만 여기 공급대가의 1.3%만큼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CU라든지 GS25, 그 다음에 에브리데이 이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편의점에서는 이게 되게 커요, 금액이.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한 거에 대한 세액공제 몇 퍼센트를 해준다고요? 일반 사업자들은 1.3%, 간이사업자들은 이 2배 2.6%까지 해줘요. 요 내용도 사실은 세무 2급에서 배울 거예요. 교재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거기 만원씩 세무서에 가서 일하고 납부하고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알아서 세무서에 오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딱 해주니까 편리하잖아. 고맙다고 만원 빼준대요. 그 이름이 뭐라고 부른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하고요.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해줘요. 확정신고 때만 세액공제를 해주면, 법인인 경우 법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확정신고는 1년에 2번 있죠. 그럼 얼마 공제받을 수 있어요? 2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들도요, 어디서? 홈택스에서 이런 전자신고를 부가가치세 하게 되면은요, 만원 여기 세액공제 해줘요. 그러면 이 만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는 이 만원은 뭘로 처리하면 되느냐? 예,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뭐라고 처리하라고요? 잡이익이에요.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회계 개정 처리할 때
우리가 자비익으로 처리해요. 자비익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것들 한번 전체적인 내용 한번 쭉 훑어보게 되셨고요. 자, 여기 매입세 공제 중에서 구분해야 될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시게 되면 매입세 공제 중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매입세 불공사항이죠. 자, 봐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거의 다 외웠으시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누락, 요것도 필요적 기재사항도 우리 했었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과세기간에 대해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날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이거 끝내야 진짜. 부가가치세 오래 했다. 근데 이거 세무이급할 때 또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불공사항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불공사항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이 불공은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적용하시라고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데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건 첫 번째,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나 누락이 된 것들, 즉 이 7가지요. 이런 것들이 누락이나 오류되면은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무관, 1000cc, 정식 명칭은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취득, 그 다음에 취득한 다음에 그 차와 관련된 모든 것이에요. 다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그 다음에 면세사업 관련, 그 다음에 토지 관련 해서 세금계산서 받게 되면 얘는 다 불공 처리하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와 불공과 관련된 만약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디서 입력해야 된다 했죠?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여기 매매추전표에서 입력하는 것이나 여기 불공사항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증빙서들은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고 매입세액하고 원래 했던 금액 합쳐서 하나의 금액 공급대가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것도 뭘로 입력하라고요? 공급대가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보통 요거에 대한 시험 문제는 세무 2급에 주로 많이 나와요.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교재에서 신고 납부에 대한 것인데요. 신고 납부 예정 신고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예정 신고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나려나? 어디 있었지? 참 많이 배웠죠, 그래도? 자, 일기 예정신고는 우리 날짜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기 예정신고는요 여기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는 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5일까지 여기 9월 30일 끝나는 달 과세기간 마지막 날 다음 달 25일까지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예정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인인 경우에는 여기 예정신고를 갖다가 당연히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개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죠?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직전기세요. 직전기수 거기 부가가치세 납부한 거 있죠. 그럼 예정신고에 직전기수면 전기수에 확정신고 때
2라고 했죠. 거기에 2분의 1 반땡 해가지고서는 그 금액을 갖다가 예정 고지를 해요. 그럼 고지하게 되면 그거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정 고지를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 신고하지 않지만 부가세에서 예정 고지를 한다. 직전 부가세 납부 금액의 얼마를 2분의 1만큼을 갖다가 예정 고지하고요. 여기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랬죠. 간이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간이사업자는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한다고요? 예정 부과를 해요. 전년도에 냈던 거에 반에 대해서 예정 부과를 한다. 예정 고지, 예정 부과 용어가 다르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 신고 납부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 하나 추가로 이번에 개정세법에서 들어간 게 있어요. 법인 사업자들, 우리 간이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 사업자를 영세 사업자 이렇게 불렀잖아요. 법인도 영세 사업자가 있어요. 법인에 대한 영세 사업자는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들 영세 법인 사업자라고 불러요. 금액이 얼마요?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인 법인 사업자를 갖다가 우리는 영세 사업자라고 법인 사업자라고 부르고, 아까 우리가 법인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다 한다 그랬었죠. 근데 이 사업자는 예정신고 할 필요 있다 없다? 이 법인한테도 예정 고지가 돼요. 법인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4번 다 해야 되지만 여기 영세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 예정 고지를 한다. 어디에서? 국세청에서. 되셨죠?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아까 날짜 봤던 것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교재 잠깐 보시게 되면 우선 197페이지에 매입세,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박스에 그 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 부분에 나타나 있었던 순서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고정자산 구분되어 있고요.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 아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이거 수령했던 거 당연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이것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회전 매입세액은요, 의제 매입세액하고 똑같아요.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파는 경우인데, 그 재활용 품목 있죠. 우리 보통 옛날에는 고물상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재활용센터, 자원 무슨 뭐 바뀌어 있죠. 요즘 고물상이라고 쓰면 되게 혼나요. 그래서 거기 매입세 업종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흔히 발생하지는 않고요. 자세한 내용은 얘도 세무이급에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설명해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고 매입세액이나 변제, 대손, 요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여하튼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래서 차가감 해갖고서는 매입세액 합계 금액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해놨던 것들을 여러분 교재에서 1번, 2번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3번, 4번 해갖고서는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거 제가 아까 말로 설명해 드린 거고요. 199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6가지 알려드린 거 앞에서도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또 거기 필요한 것들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따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이거 읽었고 문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신고 납부,
예정 신고에 대한 거, 그다음에 확정 신고에 대한 납부, 관리 과세자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재 보시고요. 그 202페이지 보면 확인 예제,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답니다.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요, 203페이지부터 거기 208페이지까지 총 40문제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독서한다는 생각하세요. 문제 어거지로 풀라고 하지 말고요. 체크에서는 얘 정리해 주시게 되면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부가가치세 나오는 것들 있죠. 거의 틀리지 않고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대신 제가 시간 잠깐 드릴 때마다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풀 때 모르겠으면 답안지 보시고서는 체크해 놓고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옆에 있는 문제들, 평가 문제들은요 대부분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전산 회계 1급이나 전산 세무 2급 여기 그 문제 푸실 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여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연습할 때는 기출문제 정리하면서 연습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 이론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